세 번째 코너입니다. 디지털 자산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석 자문위원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우리 디지털 자산 시장에 가장 매년 끊임없이 발생되는 이슈자 뜨거운 감자인데 예. 요즘도 계속 어쨌든 해킹이 계속 발생이 되죠. 거래소들이. 이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해킹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이 은행권 수준의 시스템이다 하더라도 네. 지속적으로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계속 네. 글로벌 시장에서 이 해킹 이슈는 끊이지가 않는 네. 문제이고요. 네. 하물며 이 가상자산 시장이 아직 태동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서 좀 많이 취약점을 네.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런 해킹 피해 현황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일단은 주로 추산하면. 거래소들이 해킹을 많이 당하고 있죠. 그 다음이 재단, 네. 그 다음이 또 이제 이 가상자산에 투자를 한 기관급 투자자들이 네. 해킹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근데 네. 최근에 들어서는 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해킹을 거의 당하지 않고 있다라고 네. 봐도 무방하고요. 다만 2020년 정도까지는 거의 모든 거래소들이 이 해킹 홍역을 한번 알았다라고 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특히 거래소 중에 이제 5대 거래소 내 코인원 같은 경우 2년 전 해킹 이슈로 인한 소송이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 주거니 받고 하고 있다면서요? 예, 이 2년 전에 이 코인원에서 네. 거래를 하고 있었던 투자자가 하드월렛에 보관하고 있었던 그 가상자산 약 1,700여 개 정도가 갑자기 사라졌다라고 네. 주장을 하면서 지금 이 소송이 시작이 된 케이스인데 네. 예,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해킹의 책임을 누구한테 둘 것이냐, 그리고 이 해킹이 어떻게 발생을 한 것이냐에 네. 대한 그 누구도 입증을 전혀 거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원도 입증을 못하고 지금 이 피해자도 입증을 못하고 있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만약에 소송까지 번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까지는 거의 이 해킹을 당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해킹을 당했는지 얼마나 그리고 어떤 경로인지 밝혀내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법원이 코인원에도 네. 그럼 해킹이 코인원의 잘못이 없다는 걸 코인원이 스스로 입증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네. 지금까지 이 소송이 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되죠 이게? 일단은 이 투자자 A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코인 약 1,700여 개를 하드월렛, 그러니까 어떤 코인이었어요? 그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 다만 피해 금액도 그럼 추산이 안 되겠네. 그 금액이 현재 가치로 약 한 수백억까지 될 수가 있다. 1,700개 수백억이면 비트코인밖에 없지 않나요?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뭐 수백억 이상일 수도 있고요. 네. 제가 봤을 때 아마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네. 뭐 라이트코인 네. 뭐 그런 그 알트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코인이 해킹을 당했다. 근데 네. 해킹을 당했다라는 게 지금 이 투자자 A 씨가 주장하는 바와 또 이 언론에 보도되는 바를 본다라고 하면은 네. 이 코인원의 어떤 본인 계정이 탈취당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본인의 하드월렛.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뭐 하드월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콜드월렛을 네.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이 콜드월렛이 있고 하드월렛이 있는데 콜드월렛이 털렸다라고 주장을 시청자분들한테 좀 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가상자산을 저장을 하는 방법이 총 세 가지가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좀 흔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네. 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네. 코인을 구매를 하고 네. 그 계정에 보유를 하고 있는 경우,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핫월렛이라고 해가지고 네. 뭐 메타마스크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그 가상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 네. 이거는 뭐 자기 지갑으로 인정을 또 해주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인터넷의 연결을 완전히 차단을 시킬 수 있는 콜드월렛이라는 게 네. 있습니다. 이건 USB처럼 네. 마치 USB처럼 컴퓨터에 꽂아 놓고 네. 전원을 공급해가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컴퓨터에서 뽑아놓은 네. 상태라고 한다면 해킹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차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USB를 잊어버리지 않는 이상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이상. 대신 잊어버리면 마냥 끝나는 거네요. 그냥.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죠. 그렇겠어요. 옛날에 비트코인이 뭐 1달러 주면은 3개, 4개씩 주던 네. 뭐 그런 시대에 그게 뭔지도 모르고 네. 구매를 했던 사람이 예. 이 하드디스크 자체를 네. 컴퓨터를 버리는 바람에 네. 약 뭐 지분 가치로 몇 조 원의 이 비트코인을 잃었다라는 케이스도 왕왕 정말 발견이 그런 되고 분들 잠 못 자겠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최근 들어서 절반을
줄 테니까 네. 같이 찾아주면은 그 전체 금액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네. 해서 이 쓰레기장을 뒤지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기자님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수조 원이라고 한다면 네. 쓰레기장 뒤지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 저는 아예 뒤질 엄두를 못 낼 것 같은데 어디 쓰레기장에 어떻게 가서 그걸 다 뒤지나요? 그런 분야에 있어서 이 금융공학적으로 그 시기와 예. 이렇게 아, 예, 뭐 좌표를 설정을 해서 찾는다라는 식인데 아, 그래도 그 쓰레기 난지도 거기 가서 그거 다 뒤진다는 게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게 막상 가서 보면 그야말로 한번 북한산 정도 되거든요. 크기가 넓이가.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코인원이 판매한 하드웨어 월렛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 예. 누가 코인원은 뭐 어떤 입장인 거죠 지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코인원은 이 하드월렛의 판매와는 코인원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 하더라도 이 거래소가 하드월렛을 뭐 콜드월렛을 판매한다라는 네. 게 좀 많이 이해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2020년도라고 한다면 네. 이미 뭐 나노레저라든지 뭐 트러스트 월렛 뭐 이런 식으로 이 가상자산에 관한 콜드월렛들이 굉장히 많이 또 보급이 되어 있었던 시기입니다. 굳이 거래소가 이 콜드월렛을 판매를 하는 등의 어떤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 디지털 자산의 전문위원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런 소송들이 누구 말이 맞아 보이세요? 일단은 뭐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단정지어서 말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아무래도 이번엔 좀 코인원의 말이 맞지 않았을까. 네. 다만 약간 좀 관례에서 벗어나는 내용들을 좀 피해자가 주장을 하는 거죠. 약간 좀 그렇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피해자 입장에서 네.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 억울한 면이 있다면 이 네. 법적 근거를 통해서 좀 명확히 밝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보통 그 법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한 걸 안 했다고 입증하는 거와 안 한 것을 했다라고 입증하는 거 이게 상당히 결이 다른 얘기들인데 맞습니다. 법원에서는 코인원에도 해킹에 관련된 소명을 해라. 예. 거꾸로 코인원 입장에서 억울할 뭐 어떻게 이걸 입증을 해야 될지 막막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코인원 입장에서는 뭐 좀 유리하게 진술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해킹을 당한 사실이 없다. 일어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주장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이 답답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해킹하면 또 이제 해킹의 주체하면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쪽이 바로 저희 이제 간 건너 북한이잖아요. 예. 북한의 해킹 실력이 뭐 전 세계 1위라고 하는데 많이 털렸죠, 우리나라 가상거래소들이. 일단은 이 금융 관련해서 이 북한이 좀 굉장히 많은 네. 그런 어떤 해킹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 전 세계에서 위조 지폐를 제일 잘 만든 나라가 네. 또 북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더 있어요, 필로폰. 예. 전국 마약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또 최고라 그러더라고요. 북한 뽕이 결국.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 가상자산으로 뭐 빗썸부터 해서 우리나라 상당히 주요 거래소들이 많이 털렸었죠. 그 이전에 이 빗썸에서 굉장히 상당한 거래량을 차지하고 있었던 코인 중에 모네로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이 컴퓨터를 조작을 하다 보니까 설치한 적이 없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더라. 네. 그 이름이 뭐 모네로 관련된 그런 이름이었는데 네. 이걸 역추적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네. 이 뭐 그 좀비 PC를 만드는 등의 어떤 해킹을 또 네. 진행을 한 거죠. 일종의 스파이웨어를 심어놓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북한에서 사실은 이 해킹하는 기술이 전 세계 거의 뭐 최고 수준이다. 그 부대 이름이 있지 않나요? 북한에 뭐 131 부대인가? 뭐 일단은 이 지금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해킹 네. 등에 관여를 하는 부서가 이 정찰총국이라는 데가 네. 있습니다. 이 정찰총국이 사실상 이 김정은의 지시를 직접 받는 네. 부서거든요. 이 네. 정찰총국 내에서도 기술정찰국이라는 곳이 네. 있습니다. 이 기술정찰국의 110호, 네. 110호가 보통 이 뭐 해킹이라든지 이 기술을 담당을 하는 부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 해커들이 12살이 되면은 네. 이 12살 정도인데 수학을 정말 잘한다라고 네. 데려갑니다. 네. 차출을 해서 정말 그 잠도 안 재우고 해킹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커서 어디로 가느냐? 이 김일성 종합대학 네. 쪽으로 갑니다. 갈 때는 군인 신분으로 네. 가죠. 군인 신분으로 가서 밤낮 없이 그 뭐 해킹을 계속 하는 겁니다. 보통 결국에 이 모네로 같은 경우에도 역추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IP가 그 김일성 종합대학으로 뜨더라. 네.
사건도 있었고. 또 북한의 대표적인 해커 조직이 있잖아요. 라자루스라는 조직은 어떤 조직이죠? 일단 라자루스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또 많이 이슈가 됐었죠. 네. 그 특정 이 해커가 이 FBI에서도 좀 뭐 주목을 네.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라자루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이 기술정찰국 소속이다라고 네. 해가지고 일단 뭐 정부 북한 정부의 사주를 받아서 움직이는 조직이겠죠. 네. 이 라자루스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뿐만이 아니라 네. 뭐 일반 금융 네. 업체들 특히 최근에는 이 방글라데시의 네. 은행까지도 좀 해킹을 한 사례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 뭐 해킹까지는 하는 건 이해가 돼도 이걸 궁극적으로 엑시스라는 출금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금으로. 그렇죠. 보통 어떻게 이게 다 현금화 시키나요? 보통 이 아무리 트래블룰이 네. 만들어지고 가상자산을 출금하는 문제가 많이 복잡해졌다 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출구 전략은 항상 있습니다. 뭐 어떤 거래소가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거래소가 협조를 해준다라기보다는 네. 일단 뭐 좀 음성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네. OTC 업체도 많이 있고요. 네. OTC 업체라든지 아니면 또 그 자금을 무조건 사용을 해야만이 뭐 그 출금을 해야만이 자금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어쨌든 이 뭐 북한 같은 경우에도 해외로 또 송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탈취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을 그대로 또 사용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보통 모든 그 가상화폐는 다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일련 번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련 번호도 있고 뭐 초창기에 이 가상자산은 추적이 안 된다라고 네. 그런 게 가장 큰 장점으로 나오긴 했었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이 추적이 다 되는 네. 문제거든요. 뭐 어디를 가든 그 꼬리표는 태그는 계속 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과연 이제 그 제3, 4회, 5회 그 전득자들이 발생이 되면 과연 이들과의 이제 민사적인 뭐 재산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도 상당히 또 중요한 또 이슈가 되겠어요, 보니까. 제가 정말 간단하게 네.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A라는 거래소에 예. 이더리움을 입금을 했어요. 네. 기자님이. 네. 그리고 이더리움을 거기서 팔았어요. 네.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서 네. 출금을 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완전히 붕 떠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 태그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1년 번호는 내 코인이 저기가 있는 건 알고 있어도 어떻게 예. 뭐 그 우리가 뭐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들어가서 이 코인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네. 아무도 모른다. 자, 우리나라 국내 5대 거래소들을 대표하는 닥사가 이번에 출범이 됐는데 가장 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서버 문제, 해킹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 거래소 차원에서 뭐 해킹을 좀 방지를 하고 또 네. 서버를 확충한 문제가 한두 해 네. 이어져 온 얘기들이 아닙니다. 네. 특히 최근에 와서 이 거래량이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네. 또 유저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게 되면서 이 해킹에 대한 이슈를 철저히 잡아 나가야겠다라는 네. 문제를 이제 거래소들이 직접 느끼기 시작했어요. 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해킹이냐 아니면 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해킹이냐 사실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네. 이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에서 뭐 비단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뭐 특정 거래소도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가상자산 시장에서 해킹 이슈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80% 이상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외부에 뭐 다 이렇게 뭐 북한군 소행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니네요, 보니까. 뭐 그 북한에서 진행을 하는 어떤 해킹 이슈도 굉장히 많이 있죠. 실제로 네. 확인이 된 사례이기도 네. 하고요. 다만 콜드 월렛으로 또 보관을 하고 있는 코인들 네. 같은 경우에 네. 혹은 정말 이렇게 분산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지갑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에 그 13개의 키를 모두 조합을 해서 네. 인증까지 마치고 네. 가상자산을 탈취를 해 나간다. 네. 이것 자체가 굉장히 말도 안 되고 그렇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거래소의 자작극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많이 있나 봐요, 실제로. 자작극이다라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그런 문제들도. 근데 요즘은 아무래도 그런 이슈는 좀 많이 줄어들었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하면 거래소 문을 닫아야 되니까. 네. 초창기 얘기들이죠. 5년 전 이미 그 당시 저도 뭐 들은 얘기들이 많은데. 저도 사실은 뭐 아는 얘기들이 참 많은데 네. 이건 뭐 제가 터트린다라기보단 공공연한 비밀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7, 80년대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 예. 국내에 자신의 그 정치 권력에 도전하는 모든 제야인사나 운동권 세력을 다 용공 조작 세력으로 해서 간첩으로 몰았는데 예. 그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다 해킹이 터지면 자신들의 자작극이면서 다 북한의 소행으로 넘기는 또 그런 일종의 비슷한 데자뷰가 아닌가.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똑같이 그려지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이 가상자산 시장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 세금 이슈가 네. 또 병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디지털 자산 소식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풍문레이더 오늘 이렇게 시청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